언제까지 트럼프의 어떤 이런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사실 뭐 상호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힘을 길러 너네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상황보다는 네. 일단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감정적인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EU가 그러한 미국 기업의 EU 내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부과하겠다고 하는 관세 보복 약 159조 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경제 규모의 차이고 양국의 수출입의 차이예요. 뭐냐면은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10조 정도 돼요. 하지만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거의 8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안 줘서 내가 그린란드를 좀 통제 좀 해야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린란드 왜 이렇게 욕심내는 거야? 이거 뭐 돈이 되는 그런 땅이라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EU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더라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이게 진짜 EU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한테 쓴 편지예요. 보면 뭐라고 했느냐? Dear 이 조나스 이 총리한테 썼습니다. 8건 이상의 전쟁을 막았음에도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걸 고려할 때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난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평화는 최우선 과제겠지만 이제 미국에 뭐가 좋고 옳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그 땅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이 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난 모르겠네요. 문서로 된 근거도 없고 단지 수백 년 전 배가 그곳에 상륙했다는 주장뿐인데 우리도 그 땅에 배 타고 상륙한 적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토 창설 이후 그 누구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이제 나토는 미국을 위해 뭘 나토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 편지 진짜야? 가짜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언론이 물어봤어요. 노르웨이 총리한테. 이거 진짜 쓴 거 맞아요?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은 메시지가 맞다라고 확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노벨상은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수여하는 거지 노르웨이 정부가 수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답을 했어요. 라는 거예요. 네. 이게 대체 서영시 대변인님 네. 무슨 일입니까? 참 민망하네요. 저런 생각을 가진 그리고 이런 노벨상을 안 줘서 그린란드에 대한 평화를 지켜주지 않겠다. 사실 미국 대통령 하면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준이 좀 낮지요.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초등학생들이 본다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밥 안 주니까 난 공부 안 해. 나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땡깡 피울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트럼프가 이 노벨상이 굉장히 타고 싶었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노벨상을 그냥 뺏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힘으로.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수준이 딱 노벨상 안 줘서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서 아니 법이 있는데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서정미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가 노벨 평화상 안 줘서 그걸 고려할 때 내가 그린란드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본인이 쓴 거가 또 맞다고 지금 확인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르웨이 정부나 혹은 노벨 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소송이나 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네. 우리가 뭐 존중돼야 된다라고 봤던 그런 국제 질서 혹은 국제 법들이 지금 와서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긴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뭐 국제법상 이것을 제재하거나 혹은 뭐 규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그런 절차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켜질 아하.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켜지겠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이 얘기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그린란드를 라는 거잖아요. 베선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president's letter to Norway, and I think it's a complete canard that the president will be doing this because of the Nobel Prize. The president is looking at Greenland as a strategic asset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going to outsource our hemispheric security to anyone else.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 있습니다. 왜?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같이 보실까요? This gave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Well, she offered it to me. I thought it was very nice. She said, you know, you've ended 8 wars, and nobody deserves this prize more than in history than you do. And I thought it was a very nice gesture. And by the way, I think she's a very fine woman, and we'll be talking again. 네, 보셨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 마차도가 와서 내가 받은 상인데 줄게요 하고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입니다. 마차도가 나한테 노벨 평화상 이게 뭐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에요. 진짜 본인이 받은 진품을 그대로 상을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라고 본인 SNS에 또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베선트 이창근 위원님, 베선트 장관은 아니에요. 아유 무슨 노벨 평화상 때문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보기에는 받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모습처럼. 이것 때문인가? 본인 또 그 썼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그린란드 문제와 노벨 평화상 두 개 다 모두 다 집착한 과제예요. 당시에도 노벨 평화상을 원했고 이번에도 또 원했고 당시에도 그린란드를 원했고 이번에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로 노벨 평화상과 결부지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생떼로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더 고도의 전략이 미국은 숨어 있다는 것이 1기 때 사실 실현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2기 때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관세 전쟁, 미국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마찬가지 미국은 관세 전쟁을 통해서 경제 안보의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의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돼요. 노벨 평화상은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더라도 노벨 평화위원회가 왜 트럼프가 수상자가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평화에 기여한 거는 동의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착을 시키지 못했다. 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적했거든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일기 과제 이루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 그리고 본인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고도의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왜 못하는지 알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알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열심히 그린란드 땅 가지고 오려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덴마크에 대해서 뭐 개썰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자극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And the problem is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if Russia or China wants to occupy Greenland. But there's everything we can do. You found that out last week with Venezuela. I can't rely on Denmark being able to fend themselves off. They were talking about they put an extra dog, and they were serious about this. They put an extra dog sled there.
네, 불과 며칠 전에 한 얘기죠. 지난 14일 날 했었던 얘기인 건데 지금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이렇게 안전하게 좀 안보적으로 이게 이 자치령으로 할 만한 그럴 자격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지키겠다 그러면서 개썰매를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가 어떻게 했느냐? 이 개썰매 경주가 사실 계속 그린란드에서 열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월에 있을 개썰매 경주에 그린란드 특사가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초청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개썰매 협회에서 이거 누가 초청했어? 도저히 용납 못해. 내가 조사해볼 거야. 알아봤더니 한 여행사가 그래도 그린란드 특사니까 하고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초청을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서영주 대변인님. 처음에는 무슨 인당 뭐 1억 얼마 한 2억 가까이 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린란드 땅 살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분위기는 몇 억을 줘도 뭐 10억, 100억을 줘도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건을 지금 언급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게 뭐냐면 사실상 조금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를 상대로. 저는 이게 과연 언제까지 트럼프의 어떤 이런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사실 뭐 상호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힘을 길러 너네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상황보다는 네. 일단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감정적인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트럼프식 어떤 그 협상의 방법 일순이 있어요. 거칠게 가고 풀어주고. 근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덴마크는 상당히 불쾌해서 뭘 하더라도 이제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강을 좀 건넌 것 같다.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얻는 건 일단 포기하고 뭐 무력은 모르겠는데 마음을 얻는 건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단순히 덴마크만의 문제인 거냐? 주변에 덴마크 주변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기사 같이 볼까요? 동화 오면 EU 무역 바주카 포검토 미 러막을 전술핵 축소 꺼낼 수도 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얘기되는 이 ICI라고 하죠. 이 대응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무역 바주카포가 뭐냐?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아예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요기 좀 같이 볼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명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고 부과대상 국가기업의 EU 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발동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미국 기업 혹은 미국 제품 유럽에서 발 디딜 수 없어라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서정미 변호사님. 아까 사실 이게 법이 있어도 뭐 실효가 있을까요? 했는데 요 조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건 역시도 물론 가능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결국에는 뭐 가중 다수결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그런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실질적으로 미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는 보여집니다만, 다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컨대 뭐 이전에도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상국들이 뭐 WTO와 같은 그런 제소 방법도 사실 검토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뭐 의결이나 표결까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서 변호사님 생각보다 좀 비관적이신 걸로 그래서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도 사실 글쎄 될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 지금 이게 일단 뭐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기는 미국은 전술 핵 축소하는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EU가 그러한 미국 기업의 EU 내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부과하겠다고 하는 관세 보복 약 159조 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경제 규모의 차이고 양국의 수출입의 차이예요. 뭐냐면은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10조 정도 돼요. 하지만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거의 8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규모는 EU 기준으로 봤을 때는 EU 전체 경제의 약 2.7%를 차지해요. 네. 그렇다면 EU가 만약에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거는 EU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실현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실제 안보 조치를 한다면은 러시아 위협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